진짜 열심히 사는데 빚을 못 갚는 분들을 위해서 아직 예외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추가로 탕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탕감하는 게 형평성이 맞다는 거고. 아, 이거는 이제까지 제가 살면서 봐왔던 어떤 경제관, 경제, 뭐랄까, 원칙? 이런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좀 당혹스럽습니다. 좀 화도 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빚을 탕감한다는 게 결국은 우리 세금이 들어간다는 거고, 만약에 현재 돈이 없다면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의 빚을 갚아준다면 그 재원이 필요할 텐데 그 재원은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나갈 수밖에 없고, 그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미래 세대의 몫을 끌어와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일종의 국채를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빚을 탕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원이 감독하는 이른바 파산, 회생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법원이 되게 꼼꼼하게 살핍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최저 생계비만 남기고 빚을 갚게 하고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등 고통을 감내하는 합법적 재기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나라가 빚을 탕감해 줄 거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관련해서 내가 그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회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일정 부분을 계속 갚아놔야 됩니다. 그래 법원이 봤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다면 전체 어떤 규모 중에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법원을 통한 파산과 회생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당선 축하금입니까? 일률적으로 쫙 돈을 풀어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이런 빚을 탕감해 주는 건 사실 저는 그래요. 일정 부분 나라가 바뀌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당신들 내 덕에 빚을 싹 갚아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인 의도가 굉장히 다분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요번에 선거를 끝나고 나서 그쪽 입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쪽이나 아니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뽑으니까 돈을 주네? 내가 이 사람을 뽑으니까 내 빚을 갚아주네? 이런 어떤 상대적으로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 주고받고 있는 주고받음의 어떤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실상의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의 어떤 경쟁을 서막을 여는 결과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빚을 지게 됐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당신 5년 동안 7년 동안 5천만 원을 못 갚았으니까 그냥 이거에 대해서 원금을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았던 이유, 그럴 수 있잖아요. 버는 거보다 더 씀씀이가 해프거나 아니면 버는 어떤 밥벌이, 어떤 버는 벌이가 좀 어떻게 본다면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국가가 도와주는, 그게 사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빚을 내가 물론 열심히 해서 못 갚는 사람들은 선의의 그런 빚 탕감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 이제까지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차후에 제가 형평성 논란을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2만 명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113만 명의 채무 16조 원을 탕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만 명의 대출 원금을 90%까지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빚탕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음에 또 빚을 지게 했을 때 또 그렇게 해줄 거냐 이거죠. 그렇다면 단순하게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준다는 거잖아. 가르쳐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구제한다는 좋은 취지지만,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지만, 그게 지속 가능한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갚아주는 건 국민을 무능하게 한다는 여러분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노력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부나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갚았으니까 정부가 뭔가 도와주겠다. 그랬을 때 내가 동기부여가 돼서 적극적으로 돈을 갚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을 자꾸 정부에 누군가에 의존하는 존재로서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너희도 나한테 뭔가 해줘요. 그런 느낌 아닙니까? 왜 개인을, 물론 국가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는 건 맞지만 개인의 어떤 노력과 개인의 성과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최소한의 정부가 그들이 국민들이 노력할 수 있는 경쟁 체제가 이 경쟁의 기회가 평등하도록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그 정도 도와주는 게 맞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준다는 건 사실상 도와주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의지, 생활력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쇠퇴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좀 버티면 노력하다가 잘 안 돼. 사실 어렵습니다. 돈을 갚는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가 여러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이거를 계속 미루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나서서 빚을 안 갚으면 정부가 갚아준다는 인식. 앞서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요번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정부가 갚아줄 수 있다는 추가 탕감을, 요번에 탕감을 얘기했는데 바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추가 탕감을 언급하는 겁니다. 네? 추가 채무 탕감을 추가할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빚을 갚고 성실하게 허리띠 졸라매서 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가 기본이 뭡니까?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된다는 게 사회적 원칙이잖아요. 이게 신용사회의 어떤 근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빚을 졌으면,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이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냐면 2,00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누가 갚아야 돼요? 돈을 빌린 사람이 우선적으로 갚아야 되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장작 루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약은 사회적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계약이 누군가에 의해서, 단순히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재명이 됐다고 해서 비탄감을 남발하거나 요번에 했는데 되게 예외적이고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들한테 설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빚 갚는 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거는 전형적으로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 경제를 보는, 사회를 보는 안목이 굉장히 한쪽으로 경도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빚을 안 갚으면 정부가 대신 갚아준다, 이 생각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대원칙은 돈을 빌린 그 당사자가 갚는다는 게 사회적 대원칙입니다. 그런 게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빚을 진짜 열심히 해서 갚은 사람, 이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7년 동안 5천만 원을 갚지 못한 사람 113만 명에 대해서 빚을 갚아준 거예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동일하게 7년 이상 연체해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갚은 사람이 지난 5년간 동일 조건 7년 이상의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갚은 사람 5년 동안 이런 동일한 조건에서 갚은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361만 명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에 대해서 113만 명의 채무 16조 원을 빚을 탕감해 주는데 113만 명에 비해서 3배가 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361만 명은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진짜 허리띠 졸라야 매고 막말로 못 빠지게 열심히 노력해서 빚을 다 갚은 사람이 있는 반면 113만 명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돼서 빚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게 형평성이 맞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도덕적 해이에 물들어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 도덕적 해이는 이 빚을 안 갚는 사람, 나중에 정부가 갚을 거라니까 계속 버팅기는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는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삐딱하게 보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역설적 형평성이 드는데 빚을 갚은 자와 갚지 않은 자 사이에 불평등이 심화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의롭게 노력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땀을 흘리는 사람,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신당하는 거죠.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정직하고 성실한 이들을 위한 대한민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이들의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이들의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